김하성 선수가 연일 불을 뿜고 있습니다. 타격은 물론 지난해에 이어서 올 시즌에도 엄청난 수비력을 보여주면서 메이저리그 최고 수비수에 이름을 올리고 있어요. 수비 하나가 팀에 정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수비를 잘하면 수비 때문에 출전 기회가 생기는 거고요. 그 출전 기회 때문에 타석에 나서는 것이고, 이때 자신의 진가를 펼칠 수 있는 것입니다. 김하성도 그랬죠. 수비가 탄탄했기 때문에 출전 기회가 있었고, 드디어 올해 타격이 터지면서 성공 가도를 달리는 것입니다. 김하성의 수비는 유소년 선수는 물론이고 프로야구 선수까지 익힐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수비 중요성을 알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김하성 선수의 수비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왼손 타자의 타구가 기습번트처럼 빗맞은 상황이에요. 투수 옆을 지나서 2루 쪽으로 힘없이 구르는 타구가 된 거죠. 이때 깊은 수비를 하고 있던 김하성이 스타트를 끊고 전진하는 상황입니다. 왼손 타자인데다가 타구 위치가 절묘해서 아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보다시피 김하성 이외에 투수와 포수, 야수들이 딱히 거둘 수 없는 곳으로 타구가 떼굴떼굴 구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타자 주자는 가속도가 붙어서 1루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죠. 김하성 역시 속도를 늦추지 않고 달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하성은 세이프가 될 수도 있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순간 유일하게 수비 시간을 줄이는 글러브 토스만이 이 아웃을 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본 겁니다. 이 장면에서는 원핸드 캐치 다음 이제 글러브 토스로 완전히 결심을 했어요. 몸의 각도를 1루 베이스 쪽으로 좁히고 이 맞추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수비수는 이 타구와 주자를 동시에 관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때는 김하성의 시선이 타구에 있지만 동시에 타자 주자도 감시하고 있어요. 공을 향해서 직선으로 달려오다가 공을 잡을 즈음엔 1루 쪽으로 가장 정확하게 토스할 수 있도록 수비 각도를 조정하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글러브 토스가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손목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토스가 느리거나 위로 뜨거나 땅으로 구르거나 이런 실수가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김하성은 자신이 달려온 스피드를 계산을 해서 탄력을 줄이지 않고 손목 사용을 절제하고 그대로 밀어주면서 아웃으로 연결한 것입니다. 전속력으로 달려오다가 몸의 각도를 1루로 돌리는 동작, 글러브 토스를 선택한 것, 손목 사용을 절제하면서 적절한 이 토스가 된 것, 이 왼손 타자 주자의 가속도를 계산하고 감시를 한 것, 다시 보면 치밀하게 계획되고 준비된 멋진 수비였습니다. 이 수비는 잘 맞은 타구를 감각적으로 걷어내는 장면입니다. 어려운 타구는 애매하게 바운드가 된 타구입니다. 오히려 강한 타구와 이렇게 빠르게 오는 타구는 잘 걷어내는 편이죠. 숏바운드도 어렵지 않게 수비가 되죠. 그런데 타구가 불규칙하게 튀어오는 것은 매번 어렵습니다. 비결은 몸 가운데에서 잡지 않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오른쪽 어깨를 뒤로 빼주면서 잡아내고 있어요. 이런 동작은 불규칙 바운드를 오래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때 낮게 자세를 취하는 겁니다. 자세가 높으면 낮게 깔리는 타구를 잡기 어렵습니다. 낮은 자세라야 불규칙하게 튀더라도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오른손은 바닥을 짚어주는 게 기본입니다. 최대한 몸 뒤쪽에서 타구를 오래 보고 잡을 수 있도록 오른손을 짚어주는 겁니다. 또 중심도 잡아주고요. 이것은 더블 플레이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 수비를 통해서 김하성이 얼마나 기본기에 충실한지 알 수 있습니다. 1루 주자와 타자 주자를 확인하면서 수비 리듬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고요. 발 모양은 왼발이 앞에, 오른발은 반족장 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구가 되는 동시에 발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 있던 오른발이 앞으로 나오면서 몸은 2루 베이스 쪽을 향하고 있네요. 만약 발을 바꾸지 않았으면 어떨까요? 토스도 송구도 애매한 거리가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른발을 2루 쪽으로 바꾸면서 토스하기 적당한 거리를 확보한 것입니다. 이 동작은 특히 어린 선수들이 익히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스텝을 바꾸더라도 리듬을 잃지 않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노아웃 주자 2루인 상황이에요. 2루 수비가 김하성입니다. 2루 땅볼이 나왔을 때 주자가 3루로 뛰었습니다. 참고로 주자 2루일 때 우측으로 타구가 가면 2루 주자는 스타트를 할 수 있다고 배워요. 그런데 이 타구만큼은 2루에 머물렀어야 해요. 김하성이 2루 베이스 근처에서 수비하고 있었잖아요. 만약 2루 주자가 사전에 수비 위치를 확인을 했었다면 3루로 갈 시도를 하지 않았을 텐데 다소 아쉬운 주루 플레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측으로 타구가 가면 2루 주자는 스타트를 해도 된다. 이게 무조건이 아닌 거죠. 반면 기본기가 탄탄한 김하성은 타구뿐만 아니라 타자 주자, 2루 주자를 동시에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루 주자가 3루로 뛰는 걸 확인하고 몸을 틀어서 3루로 향하게 됩니다. 단 여기에서의 문제는 혹시 김하성의 3루 송구가 타자 주자를 맞히는 게 아닌지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김하성은 3루 베이스 쪽으로 송구하지 않습니다. 베이스로부터 한 발 벗어난 지점으로 송구하고 있어요. 만약 3루 베이스 쪽으로 송구된다면 주자는 3루수의 글러브를 보고 그쪽으로 향하면 됩니다. 주자 몸에 맞는다면 이런 플레이가 대량 득점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하성은 이걸 피해 던지는데 주력을 하는 것입니다. 마차도 역시 3루 베이스를 지키지 않고 주자를 피해서 위치하고 있죠. 그러자 김하성의 송구가 주자를 피해서 마차도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게 쉬운 플레이 같지만 송구 실수가 의외로 많고요. 주자를 피해서 하늘 높이 던지거나 땅에 내려꽂는 실수를 하는 거죠. 반면 기본기가 탄탄한 김하성은 정확하게 송구하면서 2루 주자를 안전하게 잡아내는 장면입니다.